예, 반갑습니다. 먼저 메타리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난 편에서 기본 조명 달고 작업등을 켜서 내부 조명을 달아 주었고요. 이제 메타리얼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스케치업 Vlay에서 스케치업에 있는 썬라이트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경도에 따른 지역별 태양의 높이, 계절별 높이를 시간대별로 설정하는 것들이 그대로 Vlay랑 연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썬라이트를 설명드릴게요. 지난 편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태양광을 표시하는 썬라이트에는 스케치업에 있는 썬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Vlay에 있는 돔라이트 이용해서 HDR 화일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레티큘 라이팅이나 스포트 라이팅을 이용해서 태양광이 들어오는 방향을 설정해줘서 만들어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난 편에서 알아본 건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썬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 있는 썬라이팅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는데 실사 렌더링에서 맥스 Vlay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렌더링 프로그램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지금 Vlay 세팅을 한번 보시면 썬라이팅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레티큘 라이팅을 저번에 추가를 했고요. 썬라이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원리적인 걸 이해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실사 렌더링이든 썬라이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름에 한낮에 태양이 내 눈에 보일 때 보이는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빛을 보통 썬라이트라고 하고요. 한낮에 뭐 날씨가 흐려서 구름이 꼈다든가 태양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물론 직사광이 오는 것보다는 어둡겠지만 아주 뭐 밤처럼 어두워지진 않죠. 그게 뭐냐면 대기권에 태양빛이 투과되면서 대기권에 빛이 꽉 차게 되는데 반사에 의해서 그 빛을 보통 스카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선라이트를 비치게 되면 태양광은 직접광인 선라이트하고 그게 확산돼서 퍼지는 스카이라이트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선라이트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선라이트를 조명값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선라이트를 쓸 거냐 말 거냐. 얘를 꺼주면 이제 직접광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직접 눈에 비치는 빛을 얘기합니다. 맑은 날에 내 눈에 태양이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림자는 선명할 거고요. 근데 보통 선라이트가 생기면 당연히 연동돼서 낮이기 때문에 대기권에 빛이 꽉 차는 지구에 반사돼서 대기권에 반사돼서 꽉 차는 빛을 스카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스카이라이트는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스카이라이트는 렌더 엘리멘트 옆에 텍스처 들어가게 되면 텍스처에 스카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안에 이제 선라이트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라고 해서 기본 세팅 값이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이 선라이트하고 별도로 텍스처에도 스카이라이트가 있지만 이 스카이라이트 하늘빛은 세팅창 아래 보게 되면 세팅창 안에 엘리멘트 요소 항목에 인발리먼트 연출 항목에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배경에 하늘빛을 스카이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켜져요. 즉 세팅 옵션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설정 값들이 있고 모자이크 타일 같은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이미지든 어떤 세부적인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모자이크 타일 같은 형태의 아무것도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는 아무런 세부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인발리먼트 항목에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발리먼트가 효과 뭐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인발리먼트 안에 뭐 백그라운드 배경 하늘 배경이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GI라고 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세팅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고 반사의 세팅 그 다음에 뭐 굴절의 세팅 이런 것들을 각각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가 돼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백그라운드의 세팅 얘를 알아보면 되죠. 얘가 썬라이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모자이크 타일의 이제 세부 설정이 활성화를 이미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눌러보면 세부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스카이라고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텍스처 안에 연동이 되죠. 일로 넘어가죠.
텍스처에 스카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팅에서 썬라이트를 선택해도 이 항목이 나타나고 샘플 슬롯에서는 썬라이트와 스카이라이트가 적용된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뒷 배경이 하늘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칼라. 칼라는 뭐냐면 칼라는 기본적인 태양광의 빛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칼라바를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칼라 피커 창이 뜨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뭐 빨간색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태양빛 자체가 붉은빛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꿀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태양광 자체는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란불을 다 합치고 있는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기본적으로 두시면 될 겁니다. 자동으로 노을지거나 이런 것들은 스카이라이트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칼라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눌러보면 필터, 다이렉트, 오버라이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칼라를 어떻게 비칠 거냐 라는 옵션 설정인데 보통 기본은 필터로 해놔요. 필터를 해놓게 되면 기본값이 필터인데 필터를 해놓게 되면 여기 위에서 칼라를 설정한 내용들이 빛으로 바뀐다. 그리고 내가 원래 컬러를 조정하는 대로 빛의 컬러가 태양광의 컬러가 선라이트 컬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본 필터로 해놓고요. 세부 설정이 있긴 한데 다이렉트로 하면 뭐 하나는 스카이라이트의 빛에 따라 바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필터에서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필터 값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표시해드리면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 얘가 태양의 밝기입니다. 길이 기본 1이 1값으로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올리면 올릴수록 태양의 밝기가 높아지고 낮추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기본 1값에서 태양광을 더 강하게 해준다든가 약하게 해준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하게 되고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뭐냐면 이것도 그냥 쉽게 설명하면 태양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 태양 크기는 안 보이는데 뭐 반사된 물체 같은 경우에 뭐 금속 같은 거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샘플 슬롯의 모양 보이실 겁니다. 태양의 요 크기 반사되는 영역의 크기들이 크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사 하이라이트 부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본값 1을 두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 얘는 손댈 일 없고 태양의 밝기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는 당연히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늘빛 스카이에 대한 조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늘을 뒷배경이 하늘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부에서 모습이 있으니까 외부로 가서 바깥의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잠깐 내려놓고요. 바깥으로 하면 하늘빛이랑 같이 보일 테니까 여기 위에 하늘빛을 연출해 주는 건데 지금 렌더를 간단하게 돌려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바닥을 지금 안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V를 켜보면 알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렌더 옵션 원래대로 기본 세팅 RTX로 레이트레이스 방식으로 그래픽카드랑 연동되게 하겠습니다. 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본 렌더니까 1000 정도 사이즈 렌더 아웃풋에서 1000 정도 사이즈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에 자동으로 스카이 켜져 있는 거 보실 거고요. 렌더를 일단 인다이렉트 지난 시간 보인 것처럼 리얼타임 렌더로 바꿔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돌리실 때는 굳이 리얼타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해보면 바깥쪽에서 렌더가 바깥의 모습이 렌더가 되는 게 보이겠죠. 그럼 돌려보면 지금 하늘빛이 하늘 모양이 이런 푸른 하늘에서 노을긴 하늘이 됐겠죠. 역시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달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정오로 가면 한낮이니까 더 푸른 빛이 나올 것이고 아침에 해뜰 무렵으로 가면 역시 해가 떠오르는 태양광이 떠오르는 모습이 비치겠죠. 그래서 이 스케치업의 태양의 위치에 따라 고도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바닥을 안 깔았으니까 외부에 바닥면이 없어서 지금 이 건물 그 외관에 있는 그 섀도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V-Ray의 좋은 기능이 지금 뭐 여기서 레팅글을 이용해서 바닥을 크게 넓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만드는 방법 말고 그런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런 방법 말고 간단하게 무한대 공간으로 바닥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맥스 V-Ray도 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V-Ray 아이콘 중에 V-Ray 오브젝트 항목에 맨 첫 번째 있습니다.
인피네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인피네이트 플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바닥면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면이 생기고 얘는 상관이 없어요. 무한대 공간이기 때문에 꼭 물체 안에 넣을 필요 없고 바닥면 중에 특정 부분에서 클릭하게 되면 아이콘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 표시 자체가 뭐냐면 V-Ray 플랜을 깔았다. 무한대 플랜을 깔았다. 그래서 움직여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무한대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매핑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매핑이 필요 없으니까 흰색으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흰색을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바닥을 깔아놓으면 섀도우가 볼 수 있으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깔았습니다. 깔아놓고요.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세부 설정에서 같이 오브젝트 설명드릴 때 드리겠지만 지금 테스트로 한번 클릭해서 바닥에만 까시면 됩니다. 그럼 바닥에 굳이 매핑이나 면을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V-Ray 안에서는 바닥이 보인다. 자, 이게 플랜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넣어놓고 바닥을 깔았으니까 태양광이랑 그림자 진행을 한번 보면 될 겁니다. 그림자 이제 정으로 가면 이렇게 그림자가 위치가 바뀌면서 하늘빛도 푸른 하늘, 해질 무렵 노을지니까 점점점 더 노을이 지는 모습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업에 있는 태양의 고도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떠나서 세팅창에 보게 되면 스카일라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처에 들어가면 있죠. 여기서 백그라운드 항목 들어가셔도 되고 조명에서 선라이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선라이트에서 스카이는 하늘빛이다. 이렇게 공간에 띄어있는 빛. 그러니까 선라이트는 직접 광으로 딱 비춰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빛.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태양광이겠죠. 이 빛이라면 스카이라이트는 하늘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대기권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카이라이트 항목은 그 하늘빛을 조절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스카이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프리덤이라는 게 있고 CIE, 클리어, CIE 오버캐스트, 그 다음에 호석이라는 것들이 네 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면 보통 그냥 하늘빛의 종류를, 하늘의 모양을 어떤 색깔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렇게 하늘의 유형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편할 것 같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호석이라는 걸 선택하면 하늘이 이런 모습이다. 푸른 하늘. 가장 네 가지 중에는 가장 푸른 하늘이에요. 그리고 CIE 오버캐스트는 뭐냐면 흐린 하늘. 근데 여기 보면 CIE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가 있죠. 클리어,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CIE는 뭐냐면 산업표준에서 정한 태양의 밝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얘가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걸 구분해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컬러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맑은 하늘과 흐린 하늘을 표시하는 산업 표준 기준을 CIE라고 하는데 그거로 하늘을 표시할 거냐 하늘빛을 이란 뜻이고요. 프리덤은 그냥 얘네 자체적인 세팅 모델인데 쉽게 말해서 1번 호석으로 하면 가장 푸른 하늘이 되고요. 프리덤으로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덜 푸른 하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 하게 되면 흐린 날씨, 그 다음에 CIE 클리어 하면 맑은 하늘, 근데 푸른빛은 좀 덜한 하늘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아마 그냥 쓰시는 분들 보면 호석을 가장 푸른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써요. 노을쯤면 당연히 노을빛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리덤 이 정도 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 캐스트 흐린 하늘 쓸 때 쓰긴 쓰는데 오버캐스트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이렇게 보통 호석과 아니면 프리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호석으로 되어 있는 하늘인데 지금 하늘빛이 이 정도 나오는데 얘를 프리덤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면 하늘빛이 약간 푸른빛이 빠지면서 약간 갈색빛 이렇게 나오는 걸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CI 클리어 맑은 하늘 하게 되면 아까보다 맑은 하늘이지만 푸른빛은 좀 덜하죠. 그래서 가장 파란 하늘을 만들어 줄 때는 호석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엔 프리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쓸 때는 중간빛 정도 나오고요. CI 오버캐스트 클릭하면 흐린 날씨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전체가 뿌옇게 돼서 메인 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태양이 안 보이고 전체가 흐린 날씨가 된 빛이 나오게 되는 날씨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반적으로 석, 푸른 하늘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얘가 모델링 할 때 하늘의 컬러를 조정하는 거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터빌리티라고 있고 오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설명을 드리면 기본 세팅 값에서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이 터빌리티 3.2, 그다음 오존 값은 3, 기본 0.13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빌리티 오존 그다음에 스카이 모델 이 세 가지는 선택하시면서 하늘빛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라이트 위에 있는 선라이트의 강도는 태양의 강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이 1인데 제가 얘를 10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10으로 올리게 되면 선라이트가 강해지는 거죠. 지금 샘플슬롯에서 보이는 것처럼 10만 올려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1에서 올릴 일이 없는데 한 2 정도만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로 밝아집니다. 거의 탄다고 얘기를 하죠. 빛을 받으면 거의 안 보일 정도. 올려도 거의 1.2 이 정도 올려야지 그나마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늘빛은 낮추는 경우도 많아요. 0.8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은은하게 빛을 좀 약하게 해서 하늘을 좀 강조시켜 줄 때는 오히려 낮추기도 합니다. 이거는 직사광을 바꿔주는 것이다. 기본값은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태블리티란 이거 뭐냐면 태블리티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오는 황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하늘의 먼지예요. 공기에 있는 먼지 양을 조절하는 건데 황사가 낀 날처럼 뿌연 날이 있죠. 한 맑지 않고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다기보다는 뿌연 하늘을 표시할 때는 이 태블릿 값을 올리게 되면 되고 낮추면 맑은 하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뿌연 하늘을 만들어주고 싶은 얘를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황사 낀 것처럼 뿌연 하늘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최대치 10값까지 있고요. 그럼 전체가 보면 뿌연 하늘, 먼지가 낀 것처럼 뿌연 하늘이 되겠죠. 도시 같은 거 표시할 때는 일부러 태블릿 값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맑은 하늘 하고 싶었던 아래가 최소폭이 2거든요. 2로 나누면 맑은 하늘이 되죠. 그래서 보통 굳이 그런 도시나 먼지, 연출을 해주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건 태블릿은 최대로 낮춰서 작업을 합니다. 맑은 하늘이 모델링 할 땐 편하니까. 보통 낮춰라 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낮추는 게 좋다. 자, 아래 오존이 있는데 오존이란 말씀 많이 들어봐. 오존이 북극지방이 파괴됐다 이런 것처럼 오존 대강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먼지랑은 좀 달라요. 오존에 여름에 한낮에 태양광이 너무 세서 오존주의보가 내렸다 그러면 어떠냐면 맑지만 조금 이렇게 노랗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존의 강도가 세면 약간 노래지고 낮춰지면 좀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갑니다. 그래서 오존을 계속 1값 최대치로 올리게 되면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오존이 1값 최대치 올리게 되면 맑은 하늘, 그러니까 오존층이 생겨서 뿌얘진 하늘이 아니라 노란 하늘이 아니라 맑은 하늘이 되고요. 예, 오존을 0값으로 낮추게 되면 노란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빛이 나오죠. 대기층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올리게 되면 푸른 빛이 나오죠. 제 색깔이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통 얘는 저도 오존을 이거를 많이 낮춰놓지는 않아요. 많이 낮춰놓으면 노란빛이 많이 생겨서 좀 올려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1값 최대치 올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0.8 정도 작업을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맑은 푸른 빛의 하늘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 빛을 비치게 할 때도 그렇고 외부 렌더링 돌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외부 컷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보통 푸른빛에 오존값 좀 올려놓고 하면 푸른 하늘이 나오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값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꼭 주의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칼라, 선라이트, 직접광의 색깔, 그 다음에 칼라 모드는 필터로 해라.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레이어가 중요한데 이게 태양의 강도다. 직접광의 강도다. 그 스칼라이트, 하늘빛을 조절하는 건데 칼라 모델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통 4가지가 있다. 종류별로 설명 다시 드리면 호석이 가장 푸른 하늘, 프리덤의 그 다음 CI 클리어는 맑은 하늘인데 산업표준 기준이다. 그 다음에 CI 오버캐스트는 흐린 날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는 그렇게 되어 있고 태블리티가 먼지 낀 하늘, 뿌연 먼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존은 약간 노란빛, 푸른빛 나오게 할 때 오존층을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높을수록 푸른 빛이다.
낮으면 노란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아래 그라운드 엘비도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바닥,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깔았는데 배경 깔지 않고 이 바닥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그라운드죠. 기본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붉은색으로 바꾸면 그라운드에서 올라오는 빛, 그러니까 지구 대기가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보통 지평선의 끝에 나오는 컬러를 조절하는 빛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회색을 둬야 되고, 회색으로 진한 회색이냐 맑은 회색이냐 해서 그라운드에서 튀어나오는 컬러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진하게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밝게 해놔도 되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경계 부분을 나타낸다, 수평선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를 얼마나 섞을 거냐 이 각도인데, 보통 이걸 낮추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경계에 있는 이렇게 노을 필 때 쭉 타고는 영향의 범위거든요. 수평선의 범위를 바꿔줄 수 있다. 자, 올리게 되면 이 간격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한다. 줄이려면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수평선부터 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조금 올리게 되면 지구가 둥근 거에 따라서 수평면에서 생기는 노을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평면의 경계의 범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당한 크기 정도 낮추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은은하게 퍼지게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리즌 옵셋은 뭐냐면 이게 얼만큼 지평선에서 떨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려보게 되면 좀 아래로 밀려 들어가고, 더 아래로 줄여보면 위로도 올라오고, 이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당한 위치, 퍼지는 정도가 아니라 수평면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니까 적당한 위치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되고, 저는 0.6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게 하늘의 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낮추면 아예 없어지죠. 강도로 조절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딱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면 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에 세부값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아래 인비지블 체크하시게 되면 하이라이트, 태양이 비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보여요. 지금 물체 매핑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반사된 물체를 하거나 할 때 렌더링을 하면 태양의 하이라이트를 반사된 걸 보여줄 거냐 말 것이냐, 이런 옵션들인데 기본값 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값을 두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라. 제일 중요한 건 태양의 밝기, 하늘의 종류,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푸른 하늘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경 만들어 놓은 거 바닥은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겠습니다. 팁은 지워도 이 항목에 나와 있는 거에는 안 없어진다. 얘는 어떡하냐? 적용은 돼서 나타나진 않지만 내가 한번 적용했던 목록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퍼즐 하게 되면 없어지긴 하거든요. 안 써진 거를 지워주는 게 B자로 퍼지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에 딜리트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에 대한 옵션들은, 선라이트와 태양의 옵션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밝기값은 얘인데, 자, 하늘의 밝기값은 스카이, 하늘빛의 밝기값은 여기 존재하지 않죠. 그거는 백그라운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딨냐? 세팅에 인바이러먼트에서 백그라운드에 스카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하면 다시 선라이트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볼륨 값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볼륨 값이 있는데, 얘로 하늘의 전체적인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 1값인데 얘를 한번 10을 올려볼게요. 엄청 타버렸죠. 얘는 선라이트의 질적 밝기가 아니라 비치는 백그라운드의 그 스카이라이트, 그러니까 하늘빛에 대한 강도거든요. 이 정도 올려주게 되면 아까보다 많이 밝아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를 다시 1로 돌리게 되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자의 강도나 물체의 선라이트 직접광은 변화가 없는데, 얘를 이 값을 올리게 되면 자, 전체적인 밝기, 하늘빛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하늘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environment 항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세팅 하늘빛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내부 공간 들어가 보면, 자, 렌더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 바깥에 하늘이 비치는 하늘빛의 양이 지평선이나 나타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선라이트가 비치는 강도가 너무 약하다. 나 그럼 조금만 움직일래. 위치를 잡았는데,
태양빛이 들어오는 게 좀 약하다. 위치는 맞는데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럴 때 선라이트에 가셔서 선라이트 강도를 1.5 정도 맞춰줘도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들어온 면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얘는 스카이라이트는 아니죠. 하늘빛은 아니니까 하늘빛에 상관없이 직접광만 밝아지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광은 이렇게 밝기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1만 두고 싶어. 충분히 직접광은 들어왔어. 조금 약한 것 같죠? 해질 무렵에 들어오다 보니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1.2 정도만 두겠습니다. 1.2 1.2 하늘빛을, 이건 절대치가 아니니까 각자 따라 해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밝기값을 주시면 됩니다. 1.2 정도로 줬고, 그래서 직접광의 밝기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밝아진 거 보이시죠? 근데 나는 하늘빛이 너무 풀어서 너무 하늘빛이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세팅에 가셔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값을 한 5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바깥에 하늘빛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직접광과 비례해서 하늘빛과 태양광, 선라이트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저는 일단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메타리얼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라이트와 스칼라이트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에 이어서 메타리얼을 적용해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